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는 가장 그 쉬운 답은 그 다른 걸 할 줄 몰라. 다른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 옛날 캐캐 묵은 책, 한문책이나 이제 뒤지고 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뛰어난 재주가 있다든지 다른 기술이 있다면 소위 말하는 이 그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 그쪽도 뭐 도전을 했겠지만 일단은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질문하신 이쪽에서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 한학이라고 그 하는 것은요, 왜 한학일까? 이게 그 중국의 그건데, 그런데 우리가 화선지를 당지라고도 당지, 송지라고도 그러죠. 이것은 당은 당나라 때에 화선지가 대중화됐다는 겁니다. 송지는 당 이후 송나라 때에 그 종이가 당 때의 종이보다는 더 질이 좀 높은 요즘 말로 하면 고퀄리티의 이제 종이가 나온 것을 이제 송지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 한학이라고 할 때 한은 한나라 때에 비로소 이 문자를 가지고 글을 써져서 이런 것이 한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발달한 것이 한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할 때 그 나라 한자를 써서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이 한수 한자, 한나라 한자 이때의 그 한약이 이제 발전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한문도 그렇고 한시라는 것도 이때야 비로소 중국 문명의 이제 제2의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 한나라 때에 들어와서 그 시가 발전이 되고 이래서 이제 한시라고 해서 그런 것은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양복인데요. 네네. 이거 큰 바다 양자를 쓰거든요. 예. 이것은 해방 이후 큰 바다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 양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양품점 마찬가지고 쇠도 옛날 우리에서는 이렇게 무쇠 이런 걸 썼는데 거기에서는 미국에서 들어온 것은 얇게 해서 그건 양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학, 한문, 한시, 한약하는 것은 한나라 때에 비로소 이제 이것이 생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이제 서기 그 기원 우리가 지금 오늘이 2020 2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음력으로는 양력으로는 2022년이죠. 그래서 한나라는 기원 전에 세워져서 서기 한 400년 말까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 1400~500년 전에 이런 어떤 그런 학문적인 요인 또는 그 문장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우리가 지금 이제 하고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이게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단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짧게 그 말씀을 드린다면 통찰할 수 있는 의미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한문 고전에서 이제 읽어보면 요즘 어떤 그 핵심적인 요인, 그 다음에 전체를 알아야 통찰을 할 수가 이제 있는데 부분만 알아가지고는 그 통찰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한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통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지식 같은 것이 쌓이는 이제 또는 이제 보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제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한학자가 뭐 하늘의 별만큼 이제 수없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공부를 이제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한문이 고려 말에 오면 이규보라는 백운 이규보인데요. 지금 그 묘지는 강화도에 있습니다. 이분이 강화도에 그 묘지가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그 최씨 무신 정권에 있고 또 무신 정권 서기 이전에도 벼슬을 하고 있는데
무신 정권에서 오라면 그 군인들 밑에 가서 벼슬을 하고 또 가라면 또 스스럼 없이 나오고 뭐 이랬던 그래서 아마 그 구른같이 이제 그렇게 처한다고 해서 아마 호를 백운거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이규보라는 사람이 우리 그 고려 그러니까 서기 12세기경 정도 한 1200년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 그 한문을 쓰는 동아시아의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그다음에 유구는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그러고 베트남 이런 그 한문을 쓰는 동아시아가 우리 그 조선에서는 이규보라는 물론 이인노도 있고 뭐 이러기는 한데 이규보라는 한학자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대일본석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완체라는 빼어난 그 학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한문 한학하면 중국이 이제 거의가 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독과점으로 득세를 했었는데 조선에서는 이규보가 나옴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은 이제 일본석이라는 책, 그 다음에 조선은 이규보, 베트남은 완체, 뭐 이런 분들이 나옴으로 해서 중국이 혼자 독과점을 하던 한문이 동등한, 그러니까 한문 실력이 한국, 일본, 중국, 오키나와, 베트남이 동등한 처지에 오게 됩니다. 그러한 분이 백운 이규보라는 분이 있어서 그 이규보의 그 시라든지 산문을 자주 읽습니다. 이규보 선생님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문 하시는 분들이 자꾸 서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죠. 예. 그러면은 그 이규보 선생님의 시 한 편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 장편시인데요. 이규보 선생의 이제 그 대표적인 서사시죠. 동명왕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그 건국 이제 설화를 이제 한 1200자가 넘는 이제 그런 시로 쭉 서술을 해놨는데 이 그 동명왕편이라는 시를 이규보가 이제 그때 쓰셨는데 뭐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여러 가지 그 느낌은 이제 다 각자 다른데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김부식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써졌거든요. 그래서 신라 중심의 역사가 이제 내려왔었는데 이규보가 이 동명왕편이라는 시를 발표하고 이제 써냄으로 해서 신라 중심의 역사에서 고구려 그다음에 우리 배달민족의 어떤 이거를 그러니까 민족의 자각의식 같은 걸 이제 고취하는 시가 이 동명왕편이라는 시가 장편시지만 이규보의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깁니다. 장편시라서. 예술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이제 지금 같은 일상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 일종의 연구라든지 작품 창작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는 지금 2022년도에 여기서 이제 한문을 하다 보니까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한시는 뭐냐면 고전 중국어에 입각해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에 의해서 이제 시를 짓는 이제 전통 한시를 짓는 그 방식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여기서 많이 지도도 하고 또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한 10여 년 동안에 전국에 한 100번 이상의 한시 심사를 하다 보니 뭐랄까 규범이 될 만한 책이 아직까지는 부분에 관해서만 이제 당신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진술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시 인구가 많아지는 데 비하면 뭐 규범이랄까 어떤 그 요즘 말로 텍스트적인 그런 이론서가 없어서 개괄적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한시 읽고 지키라는 우리 한시 읽고 지키라는 책을 이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그 책을 좀 마무리를 그렇습니다. 이제 출간을 기대가 되는데. 예, 한시 그 동호인들이라든지 한시에 관심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같이 그 의견을 좀 공유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제 그 책을 부지런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학이 그 매력적인 이유는 뭐 여러 번을 생각을 해봐도 고전이 갖고 있는 힘, 고전의 힘입니다. 예.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고전의 힘이 한문, 문장, 즉 우리가 말하는 한학의 매력은 고전의 힘이다. 그렇게 제가 여가가 있을 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요즘은 무슨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식을 먹는 게 많은데 단순히 무슨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만이 아니고 그 방송에서 그 음식의 조리 과정도 내보내요. 그렇죠. 예, 그 조리 과정도 방송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 갖고 본인들이 또 이제 시식을 하고 이제 그러한 그 방송이 이제 주가 많은데 아까 번역문을 읽는 것은 그냥 시켜서 드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글자를 익혀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는 식초를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얼마 넣고 고춧가루는 얼마 넣어야 되고 들기름을 넣어야 될지 참기름을 넣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본인이 이제 염두에 두고 해서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는 이제 한문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서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이제 좋겠는데 제가 한 30년 이상 한문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한글로 언어 생활을 해도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게 없어요.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한문을 꼭 배워야 된다고는 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나 한문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해보니까 다만 이 한문은 그럼 누가 배우냐? 일상을 넘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 한문은 학문의 언어다. 그래서 무슨 건축을 하든 또는 예능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것을 다른 사람이 검증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콜라에다가 설탕을 몇 숟갈 넣고 사이다를 몇 숟갈 넣고 했더니 어떤 맛이 나왔다. 이거를 부산에서도 가서 똑같이 해보고 제주에도 가서 똑같이 해보면 같은 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론이 돼서 이제 학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한문은 학문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다. 그래서 한문은 학문의 언어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학문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떤 뭐를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뭐에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 학문을 해야 이 한문을 해야 학문의 언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도전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예, 학문의 뜻이 있다면 그러니까 학문은 일상적인 언어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상적인 언어로 못하니까 이제 학문의 언어는 한문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쉽게 이제 바뀌지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학문에 관심 있고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한문을 배워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초등학교 때 배워라 어느 때 배워라 하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의 능력의 편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배우든지 간에 학문의 뜻이 있고 공부의 뜻이 있고 어떤 진리 탐구를 할 분은 반드시 한문을 공부를 해야 첩경에 다가가는 것이 좀 이해라든가 이런 속도가 빠르다.
아까 입문자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제 그러한 말씀에 이제 덧붙여지는 건데요. 우선 한문을 공부하면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어를 공부한다 하면 논어는 요새 대학에서 가리키는 이런 걸로 하면 교육 철학 쪽입니다. 교육 철학 쪽이고, 그 다음에 맹자를 공부한다 하면요, 맹자는 정치 경제학입니다. 맹자는 정치 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대학은 심리학입니다. 대학이. 대학은 심리학인 심리적인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용, 이제 중용 같은 경우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설을 읽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철학,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중용의 윤리학,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이제 전반적으로 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그러니까 넘겨본다,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사설을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이제 학문이 대학에서 전부 과가 나누어져서 분파 학문이 돼서 하지만 전체를 통찰하려고 할 때는 한문을 좀 공부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서만 해도 그렇게 뭐 정치 경제부터 윤리 뭐 이런 부분까지 심리까지 다 교육 철학까지 되기 때문에 전체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전체를 공부하려면 그 저변에 있는 지식들을 또 많이 이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과정이 소위 이제 학문이 아닌가, 공부의 길이 아닌가 해서 전체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보충을 해 나가면 아마 통찰력 같은 거, 해안 같은 것이 점차 싹이 터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